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데이터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 제목은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G의 8번 셀까지 이 데이터만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런 제목들을 먼저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영어가 요 맨 앞에 첫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영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도 싹 다 이제 영어예요. 요런 이제 영어가 나오면 대소문자가 어떻게 되나 그거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소문자로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소문자 영어 한 글자 쓰고 숫자 4개 쓰고 이제 영어를 또 써줘야 돼요. 그 밑에 것도 전부 다 이제 마찬가지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영어다, 숫자다, 영어 숫자 이렇게 이제 막 섞어서 쓰다 보면 오타가 날 확률이 이제 높다고요. 해서 이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명은 그냥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지은이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입력할 때도 그냥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간일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요런 이제 하이픈까지 우리가 직접 찍어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서 가격하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막 들어가 있죠. 이런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영역은 이미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되어 있다고요.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는 숫자만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지수 여기다가 이제 소수점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소수점 입력할 때는 당연히 소수점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해보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1번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F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리고 셀 스타일을 우리 이제 제목 1번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행의 높이를 28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F1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맞춤해 보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 셀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다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셀 스타일 이제 제목 1번 요걸로 지정할 거예요. 요거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고 셀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여러 개 이제 스타일들이 쫙 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제목 1번 그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이곳에 갖다 대보니까 그냥 제목으로 나오죠. 그 오른쪽 거 갖다 대니까 제목 1이래요. 그 옆에 거는 우리 제목 2번이다. 그 옆에 거는 이제 제목 3번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제목 1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목 1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제목 1로 이제 스타일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행 높이를 이제 지정해야죠. 행 높이를 지정할 때는 우리 여기 맨 앞에 이제 행 번호 써져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바로가기 메뉴가 쫙 뜨는데 여기서 행 높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행 높이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행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28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행 높이까지 싹 다 이제 지정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의 1번 셀에 제목이 써져 있는데 그 앞 뒤에다가 우리 특수문자 요 이제 별표를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셀에서 이제 해줘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해도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할 때는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 입력줄 안에서 우리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특수 문자를 넣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A의 1번 셀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이 셀 안에서도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 상태에서 해도 돼요. 해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요. 근데 보통 이제 커맨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미음에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음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떠요. 특수 문자가 뜨는데 특수 문자가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죠. 요 맨 밑에 우리 보기 변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눌러주면 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제시한 것처럼 요 별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요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차피 요 앞에 있는 그 특수 문자랑 뒤에다 집어넣을 거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거 이제 하나 집어넣고 요것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럼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맨 뒤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B의 4번에서 B의 10번 영역은 그랬어요. 자, 우리 B의 4번부터 B의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날짜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날짜가 이런 날짜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중간중간에 보니까 연, 월, 일 하고 이렇게 이제 한글도 들어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도는 4글자로 그리고 월은 이제 2글자로 일도 이제 2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한 칸 띄고 요일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때 우리 이제 D요. DDD 하고 D를 3번 써도 요일이 표시가 되고 DDDD 이렇게 이제 4번을 써도 요일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를 3번 써도 요일이 표시가 되고 A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찍어줘도 우리 이제 요일이 표시가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D를 3번 써서 요일을 표시하게 되면 우리 이제 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세터데이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요일을 표시해주고 만약에 D를 4번 쓰게 되면 우리 이제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세터데이요. 세터데이까지 이렇게 이제 요일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줘요. 그리고 A를 이제 3번 쓰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월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한 글자로 표시해 주고요. A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우리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3글자 요일을 이제 표시해 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월요일하고 요걸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A를 4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 날짜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범위로 먼저 지정해주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연도를 네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Y를 이제 네 번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년하고 한글로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월을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MM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월을 표시하고 한 칸 띄고 일을 이제 표시해 줘야죠. 일도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할 거니까 DD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일하고 요 한글도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월, 요, 일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A 하고 이렇게 이제 A를 네 번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연도가 이제 네 글자로 표시가 되고, 월은 두 자리로 표시가 되고, 일도 두 자리로 표시가 됐죠.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연이라는 그 글씨, 월이라는 그 글씨, 그리고 우리 이제 일이라는 그 글씨가 표시가 되고, 그 뒤에 목요일이다, 월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도 세 자리씩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띄어쓰기까지 다 됐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표시 형식으로 사용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예요. 해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띄어쓰기를 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2의 4번부터 2의 10번이다 그러면 열람 건수 요게 이제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이름을 열람 건수 요걸로 이제 정의하래요. 그 얘기는 이름을 정의해라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일단은 해당 영역을 먼저 쭉쭉쭉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수식 입력줄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써져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름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이곳이 이름 상자인데 이 이름 상자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열람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으면 꼭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땅 하고 눌러야 이름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끝났으면 이름 정의한 거 요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다른 셀을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가 다시 이 해당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정의가 안 된 곳을 내가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 이곳에 내가 이제 뒤에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영역을 범위 잡았죠. 해서 이 영역에 우리 뒤에 4번 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셀의 주소가 나타나는데, 이름 정의한 곳을 내가 범위 지정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이름이 이곳에 뜬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름이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를 다 했는데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요 메뉴 중에 수식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름 관리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름 정의한 그 내용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났다 그러면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이름을 내가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타 난 거 그거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고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 이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정확하게 바뀌었으면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름 정의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4번부터 뒤에 10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에 4번부터 뒤에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장서수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F4번에서 F10번 그랬어요. F4번에서 F10번은 방문자 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영역은 표시 형식을 우리 쉼표 스타일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당 영역, 첫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영역을 싹 다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의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얘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쉼표가 그림 그 아이콘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쉼표 스타일하고 이름이 떠요. 얘를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3번에서 F10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셀부터 시작해서 F10번이다 그러면 전체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테두리 얘를 적용시킨 다음에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적용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10번까지 싹 다 범위 먼저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글꼴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테두리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거 먼저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모든 테두리 싹 다 이제 적용을 했죠. 적용을 한 후에 우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다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셀섯이 변경을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우리 이제 A의 4번부터 우리 F15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A 4번이다 그러면 제품명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1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이 우리 이제 F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 평균보다 큰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지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판매 금액은 각각 전부 다 모두 다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판매 금액의 평균값은 따로 이제 계산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주고 내가 구한 그 평균값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행 전체를 기준으로 우리 이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열 전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수식을 쓸 때 만약에 셀 주소로 A의 1번 셀을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문제상에서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행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15번까지 싹 다 이제 전체 범위를 영역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 중에 맨 앞에 보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밑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쓸 거니까 는 먼저 써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판매 금액의 평균값이 없어요. 그거부터 구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AVERAGE 이렇게 에버리지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로 평균값을 다 구했으니까 에버리지 앞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중에 판매 금액의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을 찍어주고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우리가 열 머리글 앞에만 지금처럼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거니까 셀 주소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의 4번 셀은 우리 달러 기호를 F 앞에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에버리지로 평균값을 구했는데 지금 F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값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크다라는 그 기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에버리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영역을 범위 잡았죠. 얘네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할 때는 판매 금액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 영역은 변하지 않잖아요.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 영역에서만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식 쓸 건 다 썼어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글꼴 색 바꿔라 그리고 글꼴 스타일도 바꿔달라 그거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색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표준색 중에 우리 빨강 여기 있죠. 빨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귤리골 요걸 이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굵은 귤리골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굵은 귤리골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지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제가 방금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 그때 작성했던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판매 금액의 이제 첫 번째 셀 찍은 거 얘가 이제 F4번 셀이죠. 얘는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지금처럼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에는 평균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먼저 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교재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